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청렴한 정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라고 이게 300만짜리 선물 하나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1년 딱 떠드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깨끗하다. 일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렴하다는 거는 천하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방송의 기록물이 아니라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법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아. 네. 오늘처럼 이렇게 청렴한 정보 없다는 말은 그건 맞아요. 도저히 제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분이 트로이의 목마가 진짜 저는 되고 뭔가 있어요. 됐어요. 네. 한동훈 후보를 죽이려다가 네. 이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겁니다.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위해서 돌렸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여론을 좋게 하려고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후보이자 또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39살 벤스라는 이름의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뭐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고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뭐 책을 또 쓴 사람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또 영화 재밌게 봤었는데 39살 어쩌면 부통령 가운데 가장 어린 가장 젊은 부통령이 또 미국에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 대선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제가 너무 그저 이랬나요? 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 발생하고 네. 나서 여러 뭐 SNS에 사진도 돌고 막 음모도 네네네. 돌고 하는데 뭐 어저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무슨 골프 쳤다 해가지고 또 사진 돌았어요. 근데 그 사진도 사실 골프장에서 부인했어요. 이거 우리 그날 골프장 문 안 열었다. 이거 그 사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가짜 뉴스가. 누구 발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사진이래요. 이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어제 미 대선 좀 다뤘잖아요. 예. 근데 용의자의 영상으로 보인다 네. 추정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SNS에 올린 네. 그 뭐 나 이제 건들지 마 가만히 있을 거면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트럼프 씨로 뭐 그 영상이요. 예, 그 네. 영상도 지금 그 용의자 본인인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 대선 관련해서도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뭐 미국 뉴스 CNN 등등을 통해서도 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 잘 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주신 분은 우리 신혜영 기자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치권 뉴스들 잘 브리핑해서 정리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뉴스에 대한 여러 논평들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참 노영희 변호사와 사이가 좋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혹시 어디 같이 하세요? 지금 없어요. 옛날에 했고요. 예전에는 같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만 만나시고 두 분 사이 좋으시죠? 그럼요. 대답을 안 하는데? 예, 예. 어머니. 갑자기 대답을 왜 안 해요? 아니 혼자 하시길래 나빼드예요 사이가. 사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에 반갑습니다. 정치 맥을 열심히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맥을 잘 짚어주시고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뉴스가 뭐 지난주부터 굉장히 계속 뜨겁게 오고 있는데 어제도 뭐 거의 극단으로 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국민의힘 전대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뒤로 밀어볼까 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저께 그 이제 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묶어서 그 충남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전대를 좀 비판할 때 너무 네거티브가 많으니까 막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자폭 전대다. 그러니까 서로 네. 폭탄 던져서 터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수행합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한동훈 네. 후보가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서 이제 네. 멘트를 시작을 했어요. 한 이제 2분쯤 됐을까? 음. 이제 관중석에서 배신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한동훈 후보 측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막 외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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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쪽에서 막 의자를 던지려고 막 집어 들고 막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일촉즉발. 사실 몸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박지원 의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아 이런 전당대회에서 몸싸움하는 건 민주당 전매 특허인데 국민의힘한테 뺏겼다. 뭐 이런 뭐 평가 논평도 하시던데 네. 어쨌든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극단적인 상황이 네. 됐습니다. 예. 아,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서정욱 변호사는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심각한 네. 후유증이 우려되는 네. 이런 데 그 상황이죠. 좀 저는 아직도 이게 그 캠프에서 네. 기획했다고는 안 봐요. 기획된 건 아니고 예. 현장에서 좀 열기 자발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네. 좀 이게 팬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겠죠. 좀 이게 보수 쪽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보수 쪽에 다른 후보들에게 팬덤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아. 한 의원장이 좀 독특한 팬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가 상당히 그 과열됐다. 과열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서병수 위원장이 예. 계속 이제 연설할 때 뭐 좀 야윤하니까 동원 이야기까지 놓아버린 거죠. 그거는 저도 약간 좀 조금 신기해. 어쨌든 이분은 이제 선거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중립적 위치에서. 근데 막 이렇게 한동훈 이렇게 연호되니까 자발적 지지냐냐 아니면 동원된 거냐 이런 말을 해서 이거는 그런데 고전에 예. 일이 있어요. 예. 고전에 그 한동훈 캠프에서 예. 당원들 2,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공포나 이런 걸 공표를 못하고 참고로 이게 봐야 되거든요. 내부 자료로 그렇겠죠. 써야 네, 네. 예, 되는데. 근데 이게 뉴시스에 보도되면서 뭐 처음에 60%대다. 그다음에 뭐 50% 넘는다. 이런 이제 괴 여론조사가 나오니 예. 서병수 위원장이 그걸 지적했던 거죠. 그걸 지적하니까 네. 사퇴해라. 막 이게 입 닥쳐라 사퇴해라 이렇게 야유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서 위원장이 동원된 거냐 자발적인 거냐 이게 나오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병수 위원장이 그래도 정치를 해보신 분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혼미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말이 꼬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정치가 동원하지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면 거기 다 모입니까?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하면 네.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서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네. 대부분 그 캠프에 조직팀이 있어요. 네. 조직팀이 그 현장에 가면 뭐 충청 가면 충청의 조직들을 딱 데려오고 그다음에 저쪽 부산 가면 그러니까 이 세몰이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세몰이는요 자발적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전세 기본적으로 버스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뭐 서병수 그 위원장께서 네. 정치 처음 해본 분도 아닌데 갑자기 뭐 동원됐냐고 하는 것들은 네. 좀 당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또 저 전당대회를 더 조금은 과열되게 만드는 왜냐면 감정이 굉장히 상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상할 수 있는 단어고 네. 제가 봐서는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를 갖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서로 간에 뭐 집안에서 물어뜯고 네. 뭐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런 극한 상황, 네. 최악의 상황. 설마 이런 일이 이게 막장 드라마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이제 폭력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률은 쭉쭉 올라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 피로감은 쌓여간다. 아,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률은 높아지지만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근데 그 동원이요. 예. 보통은 이제 옛날에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 좀 독특한 게 이거 한동훈 위원장 팬카페는요. 네. 제가 독특하다 했잖아요. 네. 팬덤이 있다니까요. 위드훈이나 예. 그 회원제 8만이 넘는 팬덤들이 서울서도요. 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버스까지 빌려서 내려갑니다. 그럴 수 지방까지, 있겠죠. 네네. 광주까지. 네네. 이거 동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이 아닌 걸 이제 동원이 아니 꺼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지자들이 폭발했고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조금 이건 말 실수한 거 그렇죠. 아니냐고. 그렇다고 아, 봐야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사실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가 오로지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뭉쳐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세게 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야 우리가 한동훈 지켜야 돼 이쪽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서병수 위원장까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후보들 전부 다가 사실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네. 애쓰는구나라는 거를 그쪽 지지자들은 절감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결집 효과를 더 만들어내는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까 그 한동훈 후보가 연설하니까 이제 연단에서 그 관중석에서 배신자 이 소리가 네네네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에 약간 기획한 거다.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작정하고 연설을 방해하려고 기획을 했고 내가 그 기획했다는 취지로 그 막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을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측 지지자들이 지지하신 분들이 작정하고 한동훈 그랬다. 연설할 때 우리 배신자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했다는 거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원희룡 캠프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거를 우리 쪽 책임으로 몰아가느냐. 또 이거 가지고도 또 싸우고 있어요. 저는 어제 현장에서 보면 네. 그 뭐 폭력을 쓰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안 되겠죠. 네. 뭐 원희룡 캠프에서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본인들끼리 싸우는데 별로 큰 득점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의문의 일패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예,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득점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두세요. 소리치게 네네네네. 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배신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상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두시고 제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폭력만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아시잖아요. 입틀마 사건. 네. 사지 끌어내서 국회의원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저기 카이스트 학생 대학원 졸업생 끌어내고 하는 입특만 사건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는 그 득점 포인트를 순간적으로 따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의문의 일패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에게는 나쁜 하루는 아니었을 것이다. 좀 그렇게 그래요? 평가가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전당대회를 보는 분들이 뭐 당원분들이 아마 더 투표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혹은 다른 후보들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나머지 3년을 갔을 때 보수를 집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거 좀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데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 자체가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용산에서 출격시켰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네. 출마했기 때문에 첫 공격부터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최병 특검도 국민 눈높이 하자라고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다르죠. 네, 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도 나는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과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네. 그래서 상남자라서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네. 국정까지 팽개친 네. 그런 사랑꾼으로 통하지만 네. 국민들을 보기에는 이 사람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분이다 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 속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지금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전체판은 이미 좀 뭐 한동훈에게 기운 게 기울었다. 아닌가 근데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 이게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여론조사 뭐 일반인이 20%고 당원이 80%래잖아요. 예. 그럼 어제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둘 때문에 짜증나게 만드는, 결집을 막아버리는, 보수를 와해시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둘다 있어서 싫다. 그러니까 둘 다 싫지만 더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한동훈이 조금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요? 대신에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일반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한동훈에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좀 해서 보는 게 맞을 당원들이 것 볼 같아요. 때는 한동훈이 네. 조금 더 싫어지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에게 더 긍정적인 표가 갈 수 네. 있다. 저는 그게 지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저도 이제 예.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상하게 저번 주부터 생각이 많이 비슷한데 친하니까 이상할 건 없어요. 이게 친하니까. 이래 봐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을 분석할 때요. 예.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안 되고 예. 개딸들의 시선에서 봐야 돼요. 개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성 지지층. 예, 그 시각에서 네, 56% 반영되는 예. 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 눈높이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국의 여론조사 몇백 명 가지고 분석하면 이게 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어제 사건은요. 네.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 정치 혐오를 보수층에서 많이 불러와요. 벌써 제 주위에도 이 먼선 진흙탕 이게 뭐냐 자해. 아이씨 나 투표 안 할란다. 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당원 네. 중에. 자 예. 투표율이 낮아지면 누가 네. 유리할까요? 낮아지면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조직력은 누가 있냐? 원희룡? 친윤이 있는 거예요. 원희룡이다. 현역 의원이 한 62명이 그 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 주장이에요. 예. 그 실제 그렇죠. 한동훈 캠프에게 그 초선들 10몇 명이 있고 예. 그 친윤들에게 그 다 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조직력이 있잖아요.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친윤이 유리하고 높아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겁니다. 오히려 그럼 이런 근데 형- 어제 이런 네. 일이 생기면요. 네.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결코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 좀 음모론적 시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좀 어지럽게 만드는 게 오히려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면 그렇게 가게 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근데 가게 그렇게 원희룡 후보가 그 정도로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뭐 조작하는 기획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상황이 이게 이렇게 유튜브 되면. 가보면 한 90%가 한동훈 위원장 따라다니는 유튜브고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네. 그다음에 두세 명이 그 원희룡 따라다니는 유튜브인데 몇 명이 안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소수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좀 많고 네. 이렇게 감정이 유튜버들끼리 방송하다 보면 어제 그 싸움이에요. 이게 유튜브. 따라서 이게 그 한 위원장이 뭐 컨트롤하거나 기획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 원희룡 싸움 난 사람들 그 포인트들 보면 방송하는 사람들 유튜브끼리 그 사람들 개인 싸우는 방송 거예요. 이렇게 예. 카메라 들고 와서 서로 막 어쨌든 그런 장면이 찍히거나 자기가 당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더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홍보도 되고요. 홍보도 예, 되니까 조회수는 확 늘어버려요. 근데 이제 서정 변호사님의 이제 분석을 가만히 보면 네. 굉장히 그 직관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다음에 네.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통상 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까요? 음. 추이잖아요. 추이라는 것들이 보통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가 쌓이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그런 성향으로 이미 확정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 대수의 법칙을 부인하는 부분들은 아주 붙어 있거나 아주 근소한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조직력이 동원됐을 때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공격 포인트들이 이 흐름을 깨트릴 만한 공격 포인트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에서의 뭐 총선 책임론, 거기에다가 색깔론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흐름이. 네. 이건 뭐냐면 이 대수의 법칙 하에서 확률은 이미 확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뭐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가 자주 쓰는 말을 지금 설비정국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다. 대설은 없다. 전광판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여론조사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당심이 80%고 그다음에 일반 민심이 20%인 이 여론조사에서 이걸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정확한 흐름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뭐 위드훈이 해서 이제 몇 명 사람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건 맞지만 네. 사실은 당 대표 뽑는 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 뽑는 것도 어렵다는 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심을 우리가 바깥에서 캐치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서영주 소장입니다. 소장이 예,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 제가 뭐 흐름이 변하고 있다 조금. 근데 그게 얼마나 변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거를 확인해봐야 필요. 어대한은 아니다. 저는 왜 이런 어대한이 얘기를 흐트러지고 저는 왜 있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통계를 좀 분석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좀 그 수치를 믿어요. 음. 근데 이제 선거 같은 경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안 변하냐고 생각하냐면 갤럽 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20%의 이 난장판을 쳐도 20%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들은 거의 말하자면 TK 쪽이나 말하자면 완전 극성 보수 열성 지지층이라고 네, 봤을 네, 때 네. 그분들만 따로 떼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 한 수치가 나왔어요. 네. 거기도 가방이 넘어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그 수치를 보고 이 흐름 판세가 안 바뀌는구나. 아. 예를 들어서 아무리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모수가 어떤 걸 보더라도 보더라도 일단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뭐 10%가 나와도 네. 이거 아까울 판에 20%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로 과반을 보낸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이 없다 그래 판단한 것인데 물론 네.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또 예측이 또 늘 정확하시니까 한번 보시죠. 아니 그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예. 빅 스피커들 그들의 분위기는 어쨌든 제일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보수 유튜버는 이제 이거 90%가 반 한동으로 돌아섰죠. 지금 현재는 아 그래요? 어벤져스 전략회의나 그다음에 이거 정의구현 박완석, 예. 그다음에 이거 BJ 톨, 정의구현 박완석. 요 정도 이게 이거
한 4-5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친한 쪽 나머지 이제 뭐 신의 한수, 고성구, 예. 이봉규, 따따붙다 뭐 이렇게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100만 넘는 아 넘어갔어요. 이런데 보수 유튜브는 다 반환으로 돌아서는 것 그래요? 같고요. 근데 문제는요. 음. 저는 여론이나 통계보다요. 오히려 이 경험을 믿어요. 과거의 그 신뢰,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이게 덩쇼핑한 말이에요.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다. 옛날에 이준석하고 이제 그 나경원이 붙은 전당대회가 경험이 돼요. 야.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이준석이 24% 이상 앞섰어요. 음. 당원들 조사에. 네. 근데 까보니까 나경원이 4% 이겼어요. 아. 당원들 조사했어요. 예, 당원들 당원들 조사에. 조사에. 전체가 네, 네,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앞섰는데 네. 당원들 실제 표를 까보니 아. 나경원이 4%를 이겼더라 이거죠. 물론 전체 30% 반영 때문에 당 대표는 안 됐지만 네. 이게 저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나왔잖아요. 여론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여론이하고 다 맞습니까? 특히 이거는 1,000명 조사하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300명 정도 놉니다. 근데 그중에 당원이 보통 한 20명 정도 들어가 있대. 네. 20명 가지고 전국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서정욱 그러게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내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한 대로 한동훈 네. 그 후보 자체와 지금 원희룡 후보나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판을 건 거라서 지시면 뭐 장르만 아니, 여의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르만 여의도 저기 그 소고 회식 한번 하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전화 통화도 해서 도움을 뭐 해달라고 부탁받았다면서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가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그 그런 야가 있어요.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원들은 이렇게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싫어한다면 배신자. 아니면 원희룡을 더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요, 뭐 네. 제가 보기 원희룡 뭐 이런 게 변수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의 정서만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아, 이겁니다. 지금 이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부부니까 한 몸이죠. 예.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하고 신뢰가 깨져버린 게 아니냐. 예. 아, 그렇게 이런 판단하신다.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네. 이 싸움의 원희룡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종속견수. 되면 당 깨진다 이런 그런 우려가 걸 있다 우려하는 이거예요. 거죠. 탄핵이나. 근데 진짜로 당이 깨질지도 모를 것 같은 게 막 사법 리스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자폭이라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지금 떡밥을 계속 물고 있어요. 계속 뭐 우리가 부모도 아닌데 전당대회에서 떡밥을 계속 물어요. 떡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원치 않았는데 떡밥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여사가 문자 보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죠. 이거 내가 다 공개하면 음. 막전 막고 다 공개하면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 네. 뭐야 이거 국정농단에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음. 당연히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 나오는 거고. 네. 한동훈 댓글팀 장해찬 전 최고가 내가 그 팀원이었다. 불법적 어. 소지가 있는 것좀 얘기를 했죠. 그래? 한동훈 특검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네. 당 쪼개지고 둘째치고 사법 리스크가 계속 그 불거지는 끝나고 거예요. 나면 이거 뭐 저 민주당에서도 막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작했어요. 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양원석 하겠다고 하고 의원이 있고. 물론 이제 좀 네. 시작을 해서 그 시작은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일단은 두 번째는 장해찬 전 최고가 이 쏘아올린 네. 공이요 이제 돌덩이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으로 쏘아올렸는데 생각보다 그분이 트로이의 목마가 진짜 트로이 되고 목마 있어요. 됐어요. 네, 이미 잘 됐어요. 보시면 잘 이게 됐어요. 한동훈 후보를 죽이려다가 네. 이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겁니다. 아. 잘 보시면 합판처럼. 2022년 5월이 법무장관 당시부터 지금 댓글 여론 조성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갑자기 무슨 그 소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맞아요. 법무부 장관 시키냐 난리였는데 이때부터 이런 정책을 돌렸다면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위해서 돌렸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여론을 좋게 하려고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 댓글 여론 조정팀을 알았을 공상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 네. 라고 봤을 때는 이건 한동훈 후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 네. 준하는 댓글 사건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사안을 던져준 거라서요.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당대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뒷감당 다 가능하시죠? 안 되셨죠? 안 됩니까 이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네. 증거가 네. 뭐 드루킹처럼 네. 이제 뭐 킹크랩으로 이게 돌리버리라면 아. 수사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동훈 팬덤이 워낙 있으니까 예. 자발적으로 이게 댓글들이 갈았다. 엄청 올라옵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해도 그러면 이게 그 한 위원장이 그걸 조직적으로 뒤에서 뭐 이게 그 자금 지원이나 이게 했다는 게 증거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정치 공부하러 끝난다 봐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 자발적인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댓글팀을 김건희 여사와 공유하면서 갔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당시의 초창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을 잠재기 위해서 이게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저는 그렇게 그거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전현직 공무원 얘기. 저는 예. 그게 더 심각하다고 예. 봐요. 예, 예, 사실 예. 그 양문석 의원이 밝혀낸 거에 따르면은 뭐 J500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18,000건을 2년 동안 댓글 썼대잖아요. 그거 정말 직업적으로 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실제 그 사람이 사인이라 그런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어서 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예, 없잖아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가 계속 하는 말은 내가 일주일 내내 이걸 떠드는데 왜 나를 고소 안 하냐. 네가 고소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밝히겠다. 지금 이런 태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현직 공무원 얘기를 계속 지금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하고 네네.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정치적 중립 위반을 시킨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민주당에서 정확히 지금 잡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잠깐 뭐 문자 얘기가 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요 이슈가 담기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위 김 여사 문자 일심 논란 지난주에 네. 저희 막 엄청 토론했잖아요. 이거 사과 의사가 있던 거냐 아니냐 한동훈이 잘못한 거냐 마냐. 네. 어쨌든 이 내용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있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총선 백수에 결국은 담기로 했다는 거예요. 담기로 했다. 여사는 사과하려고 문자를 보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답장 안 했다. 어쨌든 총선 패배했다. 이런 취지로 적시가 된다고 알려지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뭐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가만히 있지 같은데. 못하겠죠. 예. 그래서 반론을 제시를 했고 예. 그 반론 내용도 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론의 핵심은 그거죠. 내가 한동훈 후보 측은 김 여사 사과 의사 없다라는 거 여러 차례로 여러 갈래로 확인했다. 이런 한동훈 후보 측의 반론까지 담아서 담기로. 총선 백서에 담기로 했는데 이 백서 예.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언제 나와요? 전대 끝나고 나온다고. 아, 예. 아무튼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한동훈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네. 오래 못 끌어내린다.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등장한 게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 갑신정명하고 3일 전화했던 네, 김옥균 네,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지금 친윤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돌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이 이거 나 유포한 적 없고 나 유포자 이거 누군지 안다. 고소한다. 누군지 안 돼요? 누구예요? 이거 이런 얘기를 유포한 사람, 만들고 유포한 사람. 손석구 여사 아실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서울사님 아니죠? 이철규 의원은 알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뭐 고소한다니까 예. 뭐 고소하면 이게 금방 나오겠죠. 이게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게 서정호 변호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워낙 많이 아신. 아니, 이철규 의원만 안다니까. 근데 이게 이철규 김옥균 의원만 프로젝트를 한다. 보면은 예. 참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답이 없구나. 그냥 같은 정당을 하는 입장에서 네.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총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회생을 위한 전당대회지 본인도 축제가 아니에요. 예.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네. 지금 다시 자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스스로들 나 모르겠다 우리 집안 망하든 말든 일단은 뭐 전당대회에서 우리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김혁근 프로젝트는 실현 불가능하기도 한 것들이 당시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한 것이라고 봐요. 김혁근 프로젝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죽일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윤리위 최고위나 열고. 윤리위나 열어서 한동훈 후보를 내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세운 것인데 그거는 한동훈 후보를 너무 모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을 막 이렇게 지칭하고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후보만큼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20년 이상은 한동훈 후보는 그 속속들이 어떻게 뭐 살아왔는지 그렇겠죠. 다 알 거 네네. 아니에요. 네. 그거를 캐비넷에 안 정해놨겠어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죽일 수 없어요. 이준석과는 차이가 아예 분명히 있다. 다르죠. 아예 이준석 차원이 그 다르다. 당시 대표는 해봤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좀 어떤 은밀한 얘기하고 뭐 아. 이런 얘기만 남아 있지만 한동훈 후보 캐비넷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기 그 자천됐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332차례 카톡 부분부터 대통령한테 아크로비스타에서 회의한 내용부터 등등등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못 들은 이유는 네. 한동훈 후보가 빠졌잖아요. 모두 공개하면 위험하다, 다 죽는다.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문자를 5개만 보냈겠어요? 사과한다고? 다른 문자 안 왔을까요? 근데 네, 김옥균 프로젝트에서 이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뜻은 혹은 끌어내리겠다는 뜻은 이준석처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준석 그 당시 후보하고 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는 건 바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 건에서 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내고 이런 생각이 먹힐 것 같다는 이 말이 저는 더 웃기고 무서운 거라고 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당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지금 이 당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데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그거는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이준석도 옛날에 당했지, 누구도 당했지, 나경원도 당했지, 누구도 당했지 이러면서 한동훈 너도 당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또 당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그 김옥균 프로젝트는 3일 천하잖아요. 예. 3일 만에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3개월 만에. 지금 시간이 걸린다. 제가 알기로요. 은유적이죠, 은유적.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안철수 의원이 네. 옛날에 그 한동훈 위원장 대봤자 네. 3달도 못 간다. 네. 이런 말은 이게 와전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 대도 3달 이상 당 대표 못 간다. 저도 이게 그 몇 번 방송에 했던 거 같고요. 네. 이게 이제 3일로 원래는 이게 100일 천하 하려면 나폴레옹이 두 번째 집권할 때가 100일 천하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그 강유위, 양계초 이런 사람 무술변법 할 때 그게 100일 천하예요. 네. 따라서 이게 100일 뭐 나폴레옹 프로젝트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만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안철수부터 3개월 못 가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확대해서 저 오히려 한동훈 측에서 계속 김옥균 프로젝트를 공격하니까 이철균도 열받잖아.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게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프로젝트도 프로젝트지만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흐름에 있어서 분당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대세론이 어떻게 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철규 의원의 지금의 스탠스입니다. 빠져나오잖아요. 김옥균 프로젝트 그거 본인이 왜 고소까지 해요? 그냥 두면 되지. 나는 아니다. 네. 내가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털려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제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저는 김... 그거-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네. 지금 당내의 흐름 자체는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네. 친윤 자체에서도 판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있는 아닌가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말은 일단 받고 받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한동훈이 리더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 끌어내리는 게 예, 아니고 예. 한동훈 스스로가 스스로 무너진다.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너무 척을 많이 져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람을 끝까지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네. 이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 자기 몇몇에 대한 사천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품이 크지 않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오래된 당의 지도자로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을 때의 한동훈과 그런 사람들하고 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분란 일으키는 원흉이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의 한동훈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크지도 않고 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일반적으로 옳지 않고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 들어가서 네. 한동훈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 서정원 변호사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아니 서른에 여쭤보고 싶은 게 평론을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기준점이 이거는 이제 노영민 선생님 말은 전체의 정치 리더 지도자에 대한 네. 품목에 대해서 아니 그 어떤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는 예.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숙제는 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 기준이에요. 예.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의지하기에는 미래가 안 보이고 음. 그 다음에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의지할 만한 보수의 미래의 세력이다, 권력이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이 판단 과정들을 회방 놓으려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출격을 했다라고 판단되면서 이런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가 써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능력 부족으로 그냥 뭐 리더십 잃고 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 이거는 사실 뭐 큰 문제 없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 대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당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사실 이 김옥균 프로젝트의 핵심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석 달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끌어내림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이런 얘기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굉장히 인셉션이 생각.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 싶은 거네. 예. 그래 국민의힘이 이런 너무 아까도 동의하는 얼굴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만이 진리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나경원, 뭐 이준석 이런 과거의 경험들로 보아 혹시 이번에도 다시 용산이든 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한동훈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면 대표가 끌어내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근데 뭐 이준석하고는 좀 다른 게 이준석은 자기가 그 징계를 당한 거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왜 피부과에 7억 투자하겠다고 하고 뭐 증거인멸 우려나 지금 무고로 예. 고소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철근 보내가지고 이런 이제 그 수사를 받고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대가 징계를 받은 거죠. 네. 재판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그런 건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는 어렵고 네. 다만 앞으로 이게 변수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추측이 네. 한번 바꾸면. 예. 네. 이러다 보면 이게 그 당이 분열되다 보면 뭐 이제 여러 의원들이나 또 이게 당원들의 민심에 의해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3개월 못 가서 이런 우려를 네. 지금 이게 그 안철수 의원부터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 포함해서 아니, 이게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네, 네. 지금 이게 앞으로 첩첩산중이잖아요. 지금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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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네. 최상병 특검 이런 과정에 당이 분열되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예. 이게 이 프로젝트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뭘 잘못해서 낙마돼서 뭘 잘못해서 끌어내려졌어 이거예요? 아니면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원인을 찾는 거예요? 두 개 다 섞인 거겠죠. 섞인 걸까요?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의 리더십 당을 잘 이끌어 갔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최상병 네, 특검법부터 이게 어떻게 할지. 그 서정호 변호사님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보수 유튜버 빅스피커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화해파로 아니 알려진 더 이상 아닌 끝났어요. 거예요. 화해는 물 건너갔나요? 근데 이게 제가 대답을 안 하세요. 옆에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네 후보 중에는 한동훈 후보와 같이 가는 게 그나마 생명연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렇죠. 이 최병 특검 자체를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하면서 버틸 수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 시세적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정호 씨부터 시작해서 그 김용현 그 경호처장 녹취록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제 못 버팁니다. 거부권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따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처럼 특검을 던지면서 물타기라는 사람이 훨씬 더 영리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왜 영상이 저렇게 가감하게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오냐면 결국엔 주도권 싸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아직 3년이 남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왜 나에게 레인덕의 낙인을 찍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좀 활동하고 싶은데 나를 뒷방으로 보내지 말라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냐면 한동훈 후보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를 놔두면 보수가 괴멸되게 생겼어요. 하는 일마다 족족족 잘하는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탄핵을 안 당하게끔 관리해 드릴 테니까 네. 조용히 저쪽에 가서 고급 병원에 계십시오. 네.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분은요 정말 꼼짝맙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관리가 들어가면서 보수의 집권 포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와, 대표가 그래요? 되면 특검의 통과 권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요런 목줄 주도, 좀 쥐고 그렇죠. 있으니까. 요런 주도부터 시작해서 네. 캐비넷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 무리해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네. 김건희 여사 부분 자체도 필요하다면 보수가 특히나 본인이라든지 보수가 집권할 수 있다면 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팽팽하게 좀 관계가 이어질 그래요? 공산이 있다. 근데 이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굉장히 불쾌하죠. 3년 아직 나 팔팔한데. 3년을 그렇게 보내실 분들은 아닐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한 우리가 한 1년 반이나 2년만 좀 예. 누릴 거 누리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좀 아. 하게 이 공간을 달라고 하는데 예. 이대로 뒀다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런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공익적인 마음으로 이건 이제 생존이에요, 생존. 왜냐면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네. 가동을 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명품백, 뭐 디올백 디올백이었잖아요. 관련해서 네.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자, 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어디에 있냐, 뭐 당시에 여사가 받고 어떠한 지침을 내렸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공개된 게 없었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자, 명품백을 받은 날, 그러니까 재작년 9월 13일이에요. 네. 그날 여사가 받고 그 이제 여사가 이제 행정관이에요. 유모 행정관인데 유모 행정관이 이제 커버나 컨텐츠 시절부터 이제 여사와 함께 일을 했던 아,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런 네. 인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 여사가 그 유모 행정관한테 그 가방 돌려줘, 받은 날. 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진술이 유 씨의 검찰의 진술이 한 아, 진술입니다. 그렇습니까? 유 씨의 유모 진술이. 행정관의 진술이에요. 아, 김건희 여사님 받을 생각이 없었고 아, 그러면. 받고 돌려줘라라고 네. 했는데 부적절하니 유모 돌려줘라. 유모 아. 행정관의 주장은 네. 내가 깜빡 잊었다. 아, 행정관 잘못이네. 라고 네. 검찰에 진술을 했고 네. 이 내용은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네.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은 네. 알았고 그 디올백 실물 좀 보자. 실물 확인하겠다. 네. 이렇게 나선 근데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에 명품 가방 포장도 뜯지 않고 대통령실에 보관 중이다 이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포장 뜯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진술에 의하면 뜯어서 봤다는 거예요. 포장을 뜯어봤어요. 네, 그날 밤에 봤대요. 봤는데 이거 내가 받아서도 안 되는 선물이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선물이다 이러면서 네. 돌려줘라라고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거를 돌려주지 않고 11월 초까지 그 코바나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을 했었다는 아.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저로 입주를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네, 하고 네, 난 네, 다음에 대통령실로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고 1년 내내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자, 이거를 지금 진짜 어느 정도의 보도가 나왔냐면 디올백의 이동 경로가 나왔습니다. 아, 디올백이 네.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었잖아요. 네, 네. 서초동에서 이제 받았고 네.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유모 행정관이 깜빡했죠.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가 아니죠. 그해 2022년 11월에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하죠.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짐을 이사하면서 다 옮기면서 아. 이 명품백도 관저의 창고로 갔다는 거예요. 관저 있는 창고로. 예, 그리고 나서 네. 그때 이제 2023년 작년 11월에 이 명품백 보도가 나면서 난리가 났죠. 아, 이거 명품 어디 갔어요, 이거? 예, 그래서 보니까 창고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경로하셨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행정관이 말을 의문이 안 드는 듣고. 것은 네. 어쨌든 이게 지난해 11월에 이 디올백 논란이 났을 때 네. 만약에 여사가 받은 날 그렇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때 그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잘렸어야지.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뭐 말할 질책을 필요도 했던지 없어요. 이러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데 난 이거 돌려주라고 중요하잖아. 했는데 네. 이랬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을까? 반환 지시를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 대통령 의문은 기록물이라고 그러면서 예.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네. 놔뒀다고 그 말하고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는 또. 자, 어떻게 요거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서정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논란 볼 때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청렴한 정권이 있었나? 저는 이 생각이 맨날 들어요. 제가 이게요 김대중 때 와. 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예. 김대중 때 그 홍삼 트리오가 받은 돈요. 네. 세 명이 다 구속됐는데 몇십억 되잖아. 예. YS 때 김현철 받은 돈. 아. 그다음에 MB 때 이상덕. 예. 그다음에 노무현 때 노금평. 예.
전부 이게 보니까 몇십억 단위예요. 여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300만 원인지 그 밑으로인지 모르겠는데 네. 야 아버지 친구라고 이게 3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1년당 떠드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깨끗하다. 아, 이렇게 청렴해질 수가 우리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돈 몇십억씩 받은 데 의혹 없잖아요. 진짜요?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서 보십시오. 23억 수입 아니, 공무원 그 윤석열 어떡하죠? 대통령 네. 지금 이 부속실장이 누군지를 관심이 없대.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부속실장이 문고리 권력으로 많이 구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만나려는 사람도 없고 뭐 돈 갖다 주려는 사람도 없고 일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렴하다는 거는 천하가 이제 다 알잖아요. 천하가 다 알아. 예, 지금 이게 아무 의혹이 없잖아요. 2년 동안. 아. 아무런 대통령실에 누구 하나 의혹이 없잖아요. 네, 저는 네, 이걸 네. 보면서 이게 야 300만 원짜리 가지고 1년 동안 떠들 정도면 뭐 돈을 제가 300억 받았거나 네. 뭐 한 3천억 받았으면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300만 원짜리 선물 그러고 한 번도 이게 1년간 기다렸잖아. 들고 네, 다니도록 네, 네, 네. 찍으려고. 근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계속 포장도 최재형 목사는 안 가든지 아무튼. 요거 들고 다니면 찍어서 폭로하려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주고 나서. 그럼 뭐하러 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들고 다니지. 근데 이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녔으면 뭐 또 찍었겠지. 근데 제가 봐도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이게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이게 돌려줘도 되고 네. 들고 다니도 되고 아니면 이게 상관없는데. 제한테 선물로 저희 집사람 주라고 줘도 되고 뭐 이게 참고에 그 아무 문제 없다니까 선물은요. 네. 기록물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방송에 기록물이 아니라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법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아. 네, 네, 이걸 네. 처음에 대통령 기록물인 줄 알고 대통령 기록물은 뭐냐면 네. 외국의 정상이 그렇겠죠. 주거나 아니면 네. 인도 모리 그분이 옷을 주거나 김정수 네. 이게 기록물이고 이거는 사적인 선물이라니까. 예. 제가 평소에 손영 변호사님 여러 가지 많은 궤변을 듣지만 네. 오늘처럼 이렇게 청렴한 정보 없다는 말은 아 그건 맞아요. 도저히 제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니 야, 더 웃긴 근데 게 제가 아니, 두 가지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신박한 게 아, 아니라 정말 제가 맞아요. 이거 자리를 박차고 아니 나갈 잠깐만요. 뻔했어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라 그랬냐면 좀 전에 그동안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 근데 그러면 이거를 보시죠. 아니 너 제가 공부를 좀 해.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는데 이제 이 법률적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유모 행정관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갖다 주려 했다. 네. 근데 유모 행정관이 깜빡한 죄예요. 깜빡한 유모 행정관을 처벌하면 돼. 나는 돌려주려고 하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역시 부부는 부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만들고 본인도 이제 바이든 날리면 투를 하는 겁니다. 아. 봐봐요. 저희 지금 엄청 많은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의 주가 뭐냐? 예? 디올백입니다. 예. 디올백을 받아서 사과를 할까 말까. 아. 마음으로는 사과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예. 나들 말려서 못 하는데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님 문자 답 좀 해주세요. 저 예, 예, 사과하지 예. 말라고 해주세요. 네,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본인도 이 그 디올백을 받은 것이 국민들한테 부적절하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사실 사과할 일도 사과리도 아니고. 없고 그냥 문자에다 네. 원래 유모행정관한테요 돌려달랬는데 그 사람이 깜빡해가지고요 이 난리가 났어요. 네. 이건 제가 밝히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때 뭐 하는 나타났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뭐 하는 아니, 짓입니까? 대통령이 이게 답변하지 못해서 그 얘기할 국민들을 순 없지.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있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권익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국가기록물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물이다. 음. 외국인이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판단하면서 예.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면 네. 권익위 자체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 부적절한 선물에 대해서 국가 권력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직무를 나태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네.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 그 디올백 말한 대로 300만 원짜리 겨우 말씀한 대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를 난리입니까? 근데 진짜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네. 본인 본인 사과에 무슨 일기서 되게 구구절절하게 국민 앞에 너무 창피해 죽겠다고 하면서 네. 이 난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만들어 놓고 네, 네, 이제 네. 와서는 유모행정관이 깜빡해서 나는 돌려주려고 해서 아무 죄 없다고요? 진짜요. 지금 이게 나 유씨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의 변명도 그렇고 네. 이종호 씨가 내가 VIP 구명했다 안 했다 이게 말하면서 내가 사실은 과장이었다 허풍쟁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짜? 아니 그 서정 변호사님한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 그 아주 역대급 청렴한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걸 그냥 뭐 인정하더라도 예. 유모 행정관한테 아무리 봐도 이건 책임 넘기는 것 같은데 요 해명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 해명은 뭐 국민들이 안 믿을 분이 많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해명을 막 네, 이렇게 해명 이렇게 거짓말을 바꾸는 바람에 근데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여사님
입장에서 이게 진짜 그랬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상처를 보면 이게 그런 해명은 빨리 했어야지 그러면 네. 근데 타이밍도 좀 늦었고 따라서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은 다수는 안 믿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팩트는 모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계속 최재형 목사가 함정을 파고 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들고 다니면 찍으려고 근데 그걸 끝내 안 들고 다녔잖아요. 만약에 뜯어가지고 들고 다녔으면 또 더 난리 쳤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 목사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제 핸드폰에 이게 녹음하는 방법도 몰라요. 네. 이 몰카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작가들 녹음하고요. 촬영 작가들 틀려요. 녹음은- 이 여자 제가 이게 핸드폰 사진으로 우리 기자님 찍으면요. 네. 얼굴을 찍든 위에 몸을 찍어도 이게 여성 찍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합법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녹음은 둘이 대화하는 거 예. 도청해야지만 이게 사진은요 아. 초상권 침해예요. 아. 물론 이게 불법은 맞아요. 민사 형처 있고 형사 처벌까지 되느냐는 별개 찍는다고 문제인데 불법이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불법이죠. 그거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 찍어서 몰래 네. 이거 불법입니다 목사. 최재형 자꾸 이게 목사의 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 찍으면 아주 기자님 사소한 사진 거를 찍으면 가지고 지금 큰 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게 건데 커요. 김건희 여사가 향수도 받았잖아요. 그다음 명품백도 받으면서 그 배경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네. 그러니까 명품백 받은 부분에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배우자니까 이걸 신고해야죠. 고위공직자니까 처벌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많은 이 명품백과 향수와 막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배경이 인사청탁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그냥 유모영 장관이 깜빡했다로 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중요한 거는 본질은 명품백 그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왜 명품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청탁이라든지 여러 요건을 들어줬죠? 네.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렇게 해도 되는 위치인가요? 이거는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취향이 아니어서 안 들고 다녔겠죠. 있고. 여성들은 그런데 민감합니다. 아, 내 살이 아니어서 받다니까 선물을 받다니까. 아 인사청탁을 함부로 얘기할 수 예.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최재형 네.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 그게 아닙니까? 그 목사의 주장이 하더라도 그 김창준 의원이 죽었을 때 국립묘지 그것도 이게 행정관한테 한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직제에도 없는 그 위원 있잖아요. 그런 위원이 없어요. 그게 인사청탁 뭐 자기 부탁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자리인데 무슨 청탁을 없는 자리 하냐? 무슨 청탁이 그것도 자기 네. 청탁이 아니에요. 네. 민원이고 김창준을 이게 훌륭한 우리 의원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런 거 인사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민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정한 그러니까 청탁입니까? 말씀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인사 함부로 청탁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인사청탁이라고 지금 최재형 목사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서 논박을 할 게 아니라 네.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면 터는 거예요. 이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부부 소환할 때 했던 말입니다. 통상의 절차.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통상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죠? 나오세요. 나와서 떳떳하면 조사받고 아 여사님 저기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의 아닙니까? 소환을 해야 나갈 아 거 근데 아니에요? 부적절하다잖아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무슨 영부인은 뭐 특권층이고 무슨 아유, 이 특권층 말은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야죠. 법 앞에 평등해야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서 변호사님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의 인식에서 이 사건은 공작이고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공작에 말렸던 피해자이고라고 한다면 그냥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냥 한결같이 했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지.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철규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함부로 돌려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반환하면 취지로. 안 된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아 그래요? 예.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고에 기록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이 돌려주고 네. 싶어도 함부로 못 돌려준다. 경찰 출신이 하는 그 누구도 말이잖아요. 반환 못한다. 예, 왜냐? 이거는 국가에 귀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 돌려주면 횡령이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우리 기억 나실 거예요.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또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들어볼게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말은 이게 국고로 귀속되는 판단을 아직 못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넣을지 말지를 아직 못했고 그래서 네.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진짜 서정원 변호사님 말을 일찍 듣고 처음부터 돌려주던지 네. 아니면 기록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던지. 서장표에서 네. 말은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네. 가져도 된다요. 그 선물에 아무 문제 안 되는 건데 그
목사가 잘못이다. 목사가 아주 그 교묘하게 비열하게. 그 함정 파놓고 비열하게 그 언제 메고 다니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영 안 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터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북한에 왔다 갔다 했으니 네. 북한에 가서 몰래 들어가서 이게 리설주한테 주고 이게 사진 찍고 폭로하면요 북한에서 어떻게 처벌할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북한에 쓰는 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어떤 이게 그렇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가 들어와서 이게 사진을 몰래 찍고 자기가 공작에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쏘기 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대한민국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고발당해요. 이걸 저는 1년간 떠드는 이유를 모르겠고 저 정진석 실장의 말이 맞죠. 뭐냐면 이게 기록물이 아니라 원래는 1년에 한 번 다 네. 받은 걸 판단하는데 예. 제 생각은 기록물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이게 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게 저는 물론 이게 답은 없어요. 법조인들밖에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제 개인 생각은 네. 이게 목사가 주는 선물이 무슨 기록물이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이철규 의원이 했던 이거는 법- 단어나무 횡령이다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말인 거예요? 변호사들도 이게 생각이 다 틀리는 거 답은 없는데 제 생각은 저는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진짜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도요.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거 따지고 보면은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한 해 만에 했을 때 뭐 네. 청와대 유무행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없습니까? 깜빡하면 빨리 달려가서 저거 우리 여사님이요 저한테 그 당시에 아주 1년 2개월 전에 이거 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거 국가기록물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배우자가 부적절한 처신 사과드리고 박절하지 못해서는 네, 말도 네, 만들었잖아요. 네, 네. 받은 거예요. 박절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유무행정은 뭐 했죠? 이거는 바로 그냥 인사 징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 엉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네. 국민들이 한 번 속아주니까 두세 번 속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바이든 날리면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속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갈 속아주게끔 거예요, 이제. 억누르고 갔지만 네. 이 또한 그게 국민들이 속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말이 됩니까? 국가기록물이 갑자기 깜빡한 돌려줘야 될 선물이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예, 요것도 네, 한번 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해주시죠. 그 저희가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해서 그 뭐 골프 모임 카톡방 관련해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 이종호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인 것도 알려진 상태고 네. 거기서 내가 뭐 VIP한테 얘기할게 이런 녹취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VIP가 누굴 지칭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 김기환 사령관 얘기도 나왔고요. 그랬죠. 네. 자, 이종호 씨가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하. 내가 지칭한 VIP가 누구였는지 얘기를 네. 했거든요. 들어볼게요. 제가 뭐 VIP라고 하는 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규환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해병끼리 얘기할 때 김규환 얘기하는데 그 근데- 문자 전화에서 얘기한 거는 김건희 근데 여사였어. 저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좀 전에 공익제보자 얘기 그 김기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공익제보자 누구랑 얘기한 건 여사님이고요.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사란 자기는 얘기죠. 여사를 VIP라고 지칭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게 말이 돼요? 여사를 VIP라고 지칭했대요. 자기가 좀 자백하는 거예요. 네.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VIP라고 하는 우리는 VIP를 대통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거는 그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본인이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비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이거 듣진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후배들이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카톡방에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내가 그냥 그 토대로 한 거를 좀 이렇게 내가 전했어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다. 실제로 로비한 게 아니고 네, 내가 네, 허세 네. 좀 부렸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좀 예. 뭐 저희 프로에서도 아마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부풀렸다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네. 하면 말이 되지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렇게 김계환이었다가 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요. 네. 이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 지금 특검하지 말자 떠들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주가 조작범하고 예. 김건희 여사가 이게 만나거나 연락하겠습니까? 제 주위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한테 말해서 이게 한 자리 챙겨줄게 떠들고 팔고 다니는 사람이 몇만 명은 될 겁니다. 말이나 돼요? 허세들이.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진짜 이게
대통령하고 김 여사하고 연락도 못하면서 그럴 수는 자기가 이게 있죠. 엄청난 실세인 것처럼 하면서 예. 내가 이게 뭐 해줄게 이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연락 이분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연락해요? 예전에. 옛날에 그 계좌 관리해 줄지. 네. 그럼 이게 공범 의혹도 있고 특검 지금 하겠다고 난린데. 네. 그럼 이게 이런 분을 만나거나 연락하겠습니까? 대통령. 연락하면 진짜 이게 녹음해가 나 지금도 김건희 연락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바보면 이런 사람하고 이게 지금도 연락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게 그냥 허풍쟁이 하나가 떠들고 다니는데 그걸 이게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네. 마치 이게 공익신고자 A인 것처럼 네. 그 변호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서대문에 김동완 경선회가 전 변호사 아닙니까? 그 민주당. 자기가 처음부터 박정훈의 변호인했으면 아무도 이 관심도 안 가져. 박정훈의 대리인이면 이해당사자잖아요.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가 왜 공익신고자 A처럼 행사합니까? 박정훈이 대령인 변호사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건 박정훈 편이니까 공개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신분을 속인 게 저는 1인 3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이해관계 분명히 있는 사람이 밝혀야지 신분을. 이런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세요. 이분이 네. 1인 3 박정훈이 변호인했죠. 네. 그다음에 공익 신고자인 것처럼 마치게 제보해서 A 씨라고 하고 다니죠. 그다음에 본인이 방송까지 나가서 또 부풀려 자기 신분을 정체를 숨기고 네. 이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녹음 언제 했어요? 작년에 8월 9일 했어요. 네. 지금 며칠입니까? 공익 신고자가 이게 녹음했으면 바로 신고하든지 폭로해야지. 네.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꼭 이런 짓을 한다. 최재형 목사도 그러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왜 메신저를 녹음했는데 바로 공격한다니까. 지금 유모 행정관은 깜빡을 1년 2개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비밀 명품백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메신저 공격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니까 네. 지금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식의 메신저 공격을 치사하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뭘 다 알아? 다만 메신저 공격하는 게 치사한 건 네. 다 알잖아요. 그거 알잖아 진짜. 다만 이제 뭐 공익 제보자이기 공익 무슨 공익 신고자. 다만 현재 그렇게 신청이 돼 있고, 신청이 돼 있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이거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아마 그 신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거는 속인 게 아니에요. 예,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종호 씨가 그 말하자면 주가 조작에 네.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계좌를 관리한 것도 네. 재판부에 다 나왔고 그 판결문에 보면 이게 저는 주목하는 게 이종호 씨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15억을 차용을 한다는 증언을 검사한테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권오수 회장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면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의 관계가 그냥 아니. 보세요. 일반적으로 15억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거나 빌리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본인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VIP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 구명해줄게 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VIP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마치 연결관계가 전혀 없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그동안 해왔으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VIP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구명해주기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평상시에 관여가 있었다는 거를 그냥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밥 먹고 술 안 먹어도요 15억 정도 거래할 정도 되면 서로 간에 사인 간에 제가 정중히 그런 15억만 좀 어떻게 제가 좀 필요한데 이러면 네.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몰랐다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견이지만 네. 뭐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랑 연락을 할까 그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어요. 아니 도이치모터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네. 그러니까 연락을 할까?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정말 얘기가 나오고 녹취가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허풍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허풍이야라고 말한 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좀 어려우니 어쨌든 뭐 이종호 씨 통화 내역을 다 들여다 보든 뭘 하든 공수처에서 보든 특검에서 하든 보기는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아마 공수처에서도 보고 있고요. 근데 있겠죠? 공수처가 네. 위험한 게 지금 이종호 씨 변호인이 송창진 부장이 차장 대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예전에 처장 대행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기가 같이 법무부 인월이라고 하는 원래 같이 다녔던 그 법인에 있던 사람을 심태민 하여튼 그분을 네. 불러가지고 공수처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또 이 공익제보자의 통화 녹취록도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당사자인 검사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네.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오늘 뭐 준비한 뉴스가 좀 많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일단 잠시 후에 마침 또 김두관 의원께서
여기 출연을 하시니까 김두관 의원 관련된 또 민주당의 또 당권 경쟁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뭐 닥터 헬기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 짧게만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요거 갈까요? 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피습 이후에 네. 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때 닥터 헬기 그 이송건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를 타고 이송이 된 걸 두고 언론이 많은 비난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뭐 비판도 안 하고 침묵을 한다. 이런 이제 뭐 SNS를 올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를 안 탔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해프닝 같은 게 좀 그래서 있었군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제 네. 이 글을 올렸던 분들이 그 글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선우 의원, 전현희 의원, 최민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예, 올리시면 올렸습니다. 분들이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아, 이러는 거야? 야. 서영준 소장 오늘 뭐 올리실 만한 분이 올렸다. 그 세 명이 왜냐면 이게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예, 뭐 전당대회 출마하신 우리 당에. 분도 그 중에 그렇죠. 있고, 네, 예. 그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직감당. 이미 끝났어요. 자, 요 정도 하고 오늘은 이 세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네. 오늘 기적의 논리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적의 논리.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청렴하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